네, 안녕하세요. 바둑진이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진기명기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흑대마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안쪽에 일단은 백이 치중을 가 있고 이쪽에 한 집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놓은 그런 모습이죠.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밑에 쪽에서 한 집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뭔가 좀 쉬워 보이면서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단 쉬워 보이는 거는 아마 패는 너무 쉽게 보이실 거예요. 너무 쉽게 보인다는 뜻은 답이 아니란 얘기겠죠. 자, 어떻게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패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진기명기한 묘수로 이 흑대마를 돌봐줄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같이 한번 즐겁게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여길 집어넣으면 패가 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면은 따내기 때문에 이 패를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지금 생각을 안 했을 때 뭐 이런 데다가 두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백이 이렇게 둬서 뭐 이 한 점을 먹여쳐 가지고 제압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너무 초급스러운 그런 변화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옥집밖에 안 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가 이제 이쪽을 먹여쳐 가는 수인데요. 요것도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백이 뭔가 이쪽을 잡아준다면 그때 여기를 따내서 이쪽에다가 한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백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들어갈 일은 없겠죠. 여기를 단수 치는 환경이 좋아서 흑이 모두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먹여쳤을 때 백의 응수는 이곳을 따내게 되는데요. 이때도 지금 흑이 뒤에서 수상전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안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역시 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건 너무 늦죠. 한 점을 따내고 있는 것은 역시 옥집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3번으로 여기를 둬서 2패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2패는 약간 좀 아까보다도 더 못한 게 좀 2단패 비슷해요. 백이 나중에 따냈을 때 이거를 따내면 백이 한 번 더 쓸 때 또 한 번 더 둬야지 완벽하게 패가 회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냥 1의 1 자리에 집어넣는 것보다도 좀 더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수도 안 된다면 뭔가 좀 이런 수가 있을까요? 여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백이 이걸 잡으면 그때 여기를 딱 먹여쳐가지고 백이 따내면 이렇게 쳐서 뭔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패가 역시 실패겠죠. 근데 어쨌든 선패이긴 한데 뭐 아까 전에 뒀던 것들도 전부 다 패기 때문에 역시 실패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꿀팁.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흑한테 선패를 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웬만하면 패를 먼저 따내지 않고 이 술기를 해보면은 흑이 이걸 패감으로 쓸 수가 있죠. 5번을. 그래서 백이 4번으로 그냥 이쪽을 따내면 오히려 백이 선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선패를 만들기 위한 술기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백이 패를 안 내주는 수도 가능한데요. 패를 안 내주는 수가 가능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시도해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일단 이쪽을 잡았을 때 여기를 집어넣으면 역시 패가 됩니다. 백이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패가 되고요. 흑이 패를 안 하려고 욕심부려서 이렇게 먹여치는 것도 구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백이 환영할 일입니다. 일단 여기를 집어넣는 것은 백이 이어서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쪽을 먹여쳐야 되는데 딴에만 주면은 그래도 패를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 백은 더 좋은 수가 있죠. 이쪽을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서 다시 먹여치는 수가 기가 막혀서 여기가 옥집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는데 결국 패가 되죠. 자, 그럼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정답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수예요. 이게 평상시로 치면 모든 문제의 맥점은 먹여치거나 먹여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 상황에선 여기를 두면은 백이 여기를 잡게 만들고 그때 여기를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따내면은 이걸 따내서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살았죠. 한 집을 더 선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이 패를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잇는 한 수예요. 근데 이게 아직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좀 그냥 패나는 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단수 치면은 이렇게 수상전을 하더라도 여기가 호구 자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정말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흙이 이때 정말 진기명기한 묘수가 있죠. 이걸 이었을 때 아직도 패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여기를 한 번 더 밀고 나갑니다. 자, 뭐 이렇게 뛰기만 해도 사실은 패예요. 이게 백이 바로 따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런데 이거를 밀고 나가면 백이 막을 때요. 요때 가만히 여기를 이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수냐고요? 일단 백이 수를 메꾸려면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패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패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 1에 1에 둬서 백한테 패의 여유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1에 1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흙이 유리한 패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단수 칠 때 한 번을 손을 빼고 나서도 비로소 단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흙의 입장에서. 자, 어쨌든 이거는 패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헌납을 해야죠. 백한테. 백이 만약에 다른 데를 가면은 한 번을 또 둬야 되죠. 그러니까 7번으로는 바로 여기를 가만히 웅크려 둡니다. 그럼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후절수를 만들면서 백이 다른 자리를 가더라도 흙은 덩달아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인 것과 아닌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죠. 큰 자리를 한번 못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패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길 뒀는데 뭔가 패감이 없는 거예요. 큰 자리도 없고 정말 후반 상황에서 4점도 헌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두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답일 때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리는 것이 사활에서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한테 버티는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걸 발견한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자, 그래도 나는 패를 안 주겠다. 패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주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 패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은 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일단 이쪽만 놓고 보면은 일단 당장은 패가 맞습니다. 흙이 따내게 되면 패감을 그냥 쓰고 이 패를 진행하는 거죠. 뭐 여기를 둘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패라고 우기면 패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흙이 정말 대성공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을 뺐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한 번 더 손을 빼도 그래도 패예요. 이게 그래도. 이러고 단패가 되는 겁니다. 자, 흙이 싸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어요. 그냥 이쪽을 백이 집어넣었을 때 바로 이 넉점을 도와주는 묘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붙여가는 거예요. 그럼 백은 이제 차단을 하게 되면 그때 여기를 탁 끊어가지고 백이 어느 곳도 양자충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요석을 잡으면서 이 귀에 있는 돌들은 자연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백은 뭐죠? 이 돌을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를 넘어서 흙의 수는 너무나도 많이 확보가 돼 있죠. 이렇게 띄워두더라도 밀면은 막을 수조차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김밥처럼 옆구리가 터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도라고 싸운다면은 자그마치 몇 수는 늘어진 패가 될까요? 이걸 밀어도 여기를 둘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도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고 잡으니까요. 그럼 백이 여기에서도 이제 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하고 패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나중에 한 번 두고 두 번 두고 3번, 4번, 5번을 따내고 나서 비로소 여기를 따내고 나서 단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흙이 손 뺐을 때 가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격언에 까먹었는데 격언이 세수 늘어지면 패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가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백의 결론은요. 흙이 여기를 넘어갔을 때 이제 이쪽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고 여기를 메꿔가지고 수상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패는 흙이 일단 따내면 일단 패고요. 역시나 흙이 손을 빼면은 여기를 메꾸고 또 손을 빼면은 이제 비로소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단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수 이상 늘어진 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흙이 유리한 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찌 보면은 이게 패가 좀 지저분하게 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어떻게 그냥 패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패가 났을 때, 이렇게 버텨서 패를 냈을 때 말이죠. 이쪽을 패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집에 대한 손실도 엄청나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살았다라고 간주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많고 많은 맥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먹여치거나
이쪽을 먹여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절묘하게 젖혀서 이었을 때 이걸 밀고 나서 이렇게 후절수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백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만히 참았다가 이렇게 후절수를 만들어서 살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백이 정말 나는 어거지로라도 패를 만들어야겠다. 이러면 패는 맞지만 엄청난 이득을 보시면서 이 패를 진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요. 마지막에 최후의 이 패를 이겨버리면 또 되고요. 이 패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다른 데를 너무 많이 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그냥 살았다고 간주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 멋있는 맥점을 쓰는 형태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긴 있습니다. 실전에. 요게 일단 이 모양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가끔 가다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날일자를 많이 두긴 하지만 이런 형태, 네, 이런 형태가 나와서 이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잡으러 왔습니다. 백돌이 잡혀 있죠. 근데 이게 이거를 이렇게 몰다 보면은 이게 한 자리가 더 이렇게 넘어야겠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빈축으로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 근데 이거는 이제 후절수는 아니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맥점.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백돌이 잡히죠. 자, 그런데 이 모양에서 방금처럼 이 젖혀가는 수를 두게 되면은 단수를 치더라도 이걸 먹여치면서 이렇게 한 집이 나버립니다. 직사공 형태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여기를 이어갔을 때는 이제 요게 선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후절수가 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요 젖혀가는 맥점을 사활해서 심심찮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유형의 맥점을 실전에 나오는 형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쨌든 사활 문제를 풀면서 저희가 갖추게 되는 힘은 다른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절묘하고 아주 아름다운 묘수가 나오는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백이 이쪽을 밀어감으로써 흑도해마 전체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얼핏 보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답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문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묘수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흑돌들을 기똥차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은요, 너무 뻔하죠? 어디가 일감이신가요? 저는 당연히 이 자리가 일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뭔가 좀 성급하게 공격을 해준다면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이었을 때 백이 이걸 끊고 나니까 이런 데를 나갔다가는 이 두 점이 되려 잡혀버리게 되면은 흑이 너무나도 쉽게 살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지금 이쪽을 후퇴하는 것은 흑이 딴에서 너무 쉽게 삶을 확보할 수가 있죠.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요런 걸 막았을 때 무심코 이런 자리를 끊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끊었다는 것은 그 다음 수를 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가 굉장히 악수가 됩니다. 백은 이 수를 교환하지 않고 그냥 두 점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굉장히 쉽게 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단수를 한번 치고 나서 궁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흑이 지금 단점이 하나가 있는 만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백돌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면 흑이 이 가운데 자리를 두게 되면 이렇게 맛보기로 살릴 수가 있죠. 이렇게 둬도 되고 이렇게 넓혀도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쪽을 치중을 가게 되면 어느 한쪽을 잇고 먹여치는 걸 기다렸다가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는 이 모양은 백돌 이 돌이 요 밑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흑이 뭔가 안형을 갖추려고 이렇게 호구를 치더라도 백한테 끊어가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치중을 가면 어느 쪽을 잇더라도 지금 백이 먹여치게 되면은 옥집밖에 안 나죠. 반대쪽으로 이어도 당연히 흑이 백이 이렇게 먹여쳐서 이쪽도 옥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당연히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좀 가운데 자리를 둔 것이 급소가 좀 잘못되진 않았을까요? 이때 뭔가 좀 반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가만히 치중을 가면 이 궁도가
어디로 이어간다고 해도 지금 손을 빼도 잡혀있지만 손쉽게 먹여치기만 해도 사구 형태밖에 안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안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을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 어느 바깥쪽을 두더라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끊어가지고 공략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흑돌이 꼼짝없이 잡히게 되죠. 여기를 이어도 삼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백은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수를 그 궁도를 줄인 다음에 흑이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이렇게 치중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흑이 만약에 이렇게 넓힌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쪽을 끊고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 대마를 공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흑이 만약에 넓히는 거를 반대쪽으로 넓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잡으러 가거나 여전히 삼궁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여전히 이쪽을 먹여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흑이 이렇게 다르게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자리에 치중 가는 것이 좋아서 사는 궁도가 이렇게 해도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안 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게 뭔가 이 끊는 자리가 단점이 있는 만큼 사는 궁도가 의외로 잘 안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너무 쉽게 살았다고 착각하기가 쉬운 형태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순간 잡혔을 때 여기에서 사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수가 안 된다면 제 이감이 어딜까요? 일단 이런 것은 너무 터무니가 없죠. 백이 이렇게 늘기만 하더라도 흑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하나 쳐놓고 뭐 이쯤에서 이렇게 후퇴해가지고 이 돌을 잡더라도 흑이 끊었을 때 따내게 되면 한 집밖에 안 나게 되죠. 자, 그래서 말이죠. 바로 일감은 인내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막지 않고 가만히 여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정말 의외의 자리죠. 첫 번째 수 자체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백이 여기를 밀고 들어오면 잡힌 게 아닌가. 막을 때 치중 가서 잡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쳐서 이거는 지금 흑이 잡혔죠. 자, 그런데 흑이 하나를 못 봤죠. 흑이 이 백이 밀고 들어오고 여기를 두는 순간 절묘하게 여기를 탁 젖히면 이수가 자충이 돼가지고 오히려 백돌이 잡혀버립니다. 어디를 먹여치더라도 수상전이 지금 백이 성립하지가 않고요. 반대로 먹여치더라도 역시나 안 되죠. 지금 이 자리가 1의 1 자리가 지금 호구기 때문에 집어넣는다고 한들 흑이 한 수 빠른 수상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절묘하지가 않나요? 자, 그러면 백이 당연히 지금 이거를 두는 순간 이쪽을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알토란이 두 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죠. 자, 뭔가 좀 억울하죠. 백의 입장에서. 그래서 백은 2번이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때 뭔가 성급하게 두지 말고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흑이 기다리는 거 이쪽을 단수 막는 거를 기다렸다가 그때 치중 가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수를 치고 따냈을 때 이렇게 잡는 것은 이제 치중 가서 이쪽이 궁도가 안 나오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수가 있어요. 바로 궁도를 한껏 어느 한쪽으로 넓혀가는 거죠. 자, 이런 모양에서 은근히 실수 많이 하죠. 여기를 밀어가지고 잡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흑이 이렇게 이어서 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백이 뒤에 그 바깥쪽에서 궁도를 줄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흑대마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7로 반대쪽으로 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찌르고 들어가는 순간 빅으로 흑이 삶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반드시 여기를 먹여쳐서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면 잡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흑이 더 좋은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안 보이는 자리 급소 자리에다 넣는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오묘하죠. 찌르는 거는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백은 치중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찌르고 뭐 이렇게 있던지 단수 치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좀 더 집으로 좋으니까요. 이 돌을 지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백돌이 촉촉수로 오히려 잡혀버리기 때문에 백은 이 한 점을 포기하게 된다면 뭐 지금 방금 전에 시도했던 수가 오히려 더 독이 되죠. 집으로만 손해보는 경우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럼 이 수도 지금 2번이 여기를 웅크려 받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백의 필살의 묘수 바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뭔가 이거는 흑이 잡힌 것 같아요.
이쪽을 두면 단수 쳐서 방금 전에 제가 백이 빅이 안 되게만 조심하면은 흑돌이 잡힌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쪽을 두더라도 먹여치고 만약에 이렇게 있더라도요. 이렇게 하나를 더 들어오게 되면은 잡히게 되죠. 옥집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를 치중 가는 일격의 묘수가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그럼 이대로 흑이 지금 잡힌 건가요? 다른 수는 전혀 안 보이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눈치채셨나요? 이때 정말 세상 놀랄 묘수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마지막 수로 여기를 젖혀가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수죠. 일단 백은 이쪽을 밀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죠. 밀고 들어오는 순간 이 돌이 자충으로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백은 흑돌을 제압을 하면 되는데 일단 그냥 뒀을 경우에는 말이죠. 절묘하게 단수를 치고 한 번을 더 단수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삶을 확보할 수가 있죠. 이렇게 찔러봤자 뭐 손을 빼도 빅이지만 이렇게 도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좀 더 뭔가 좀 스마트한 수가 필요한데요. 이 돌을 잡는 일반적인 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을 먹여치는 수입니다. 얼핏 보면 쳐서 따내면 이제는 여기가 선수가 아니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정말 묘수는 방금 전에 마지막에 5번으로 한 번을 더 따내주는 겁니다. 자, 백은 여전히 이쪽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찌르는 건 자충으로 오히려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치고요. 따내겠죠? 다시 한번 막았을 때 절묘하게 이쪽에 끊는 수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반발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반발하는 순간 석점이 잡히면 이것은 도저히 백이 이 궁돌을 없앨 수가 없죠. 이 집 모양을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에 흑이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묘수가 있네요. 자, 그럼 뭔가 백이 좀 반대로 먹여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둬서 여전히 흑은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 느는 걸 선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흑은 한 번을 따내줍니다. 자, 그럼 백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게 패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패는 그저 흑의 보너스고 흑은 그냥 패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단수 치고 이어서 여전히 완벽하게 이 대마를 살릴 수가 있죠.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 일감이 바로 젖히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이 여기를 뒀을 때 마치 살 수 있을 만한 궁도로 보이는데 모든 걸 다 해봐도 흑이 갖추고 있는 단점 때문에 흑돌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일감을 제쳐놓고 바로 이렇게 인내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백이 이렇게 찌르고 들어오는 것은 젖혀서 백돌을 제압하면서 살리면 되고요. 백이 이쪽을 치는 것은 두 집을 알토란이 내고 살려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백이 비틀기를 합니다. 그냥 여기를 잡아가는 거죠. 흑이 막았을 때 여기를 치중 가기 위해서. 잡혔죠. 그런데 흑은 또 이렇게 웅크려서 받게 되면은 이쪽을 파워를 하더라도 이 돌들을 촉촉수로 잡아내면서 흑돌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의 마지막 필살 묘수, 바로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되는데요. 이때 정말 세상 놀랄 신통방통 너무나도 놀라운 묘수, 기똥찬 묘수로 젖혀가서 백이 이렇게 먹여치더라도 침착하게 따낸 다음에 두 번을 선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이 연결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려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말 묘수 콤비네이션이 아름답지 않나요? 자, 이번 시간도 멋있게 아름답게 바둑판을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흑돌이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흑 대마 전체가 뭔가 좀 간당간당 하면서도 이 귀 쪽에 있는 안형을 갖추고 있어서 얼핏 보면 쉽게 살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양인데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이 공간에서 두 집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아주 기묘하고 신통방통한 그런 수를 활용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뭔가 좀 급소자리를 찾고 싶은 것이 일감입니다.
바로 이런 호구 자리를 두는 거죠. 안형이 뭔가 좀 풍부하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백이 당연히 이렇게 둔다면 이것은 흙이 두 집을 내서 이건 뭐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백이 여기를 치중을 갔을 때가 정작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이쪽을 막는 것은 백이 여기를 젖혀서 여기에서 뭔가 백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은 뭔가 3번으로 다른 수를 좀 강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집을 만들었을 때 백이 끌고 나갔을 때 이쪽이 뭔가 좀 촉촉수 비슷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아예 전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때 뭔가 또 다른 수를 둬보기에는 이런 걸 둬봤자 백이 그냥 이쪽을 파워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백이 4번으로 말이죠. 4번으로 그래도 이걸로 이런 데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여기를 흙이 연결하게 만들고 여기를 두면 이때는 그래도 흙이 굉장히 좋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백이 자충을 하나 해놓음으로써 바로 기똥찬 이런 묘수가 생깁니다. 자, 이거 보이셨나요? 7번을 두면은 백이 여기를 단수 칠 때 이렇게 늘어가면은 절묘하게 이게 일선으로 도망갈 수가 있죠. 이쪽에 지금 원군이 있기 때문에 평소처럼 이렇게 일선으로 단수를 몰아서 잡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잡혀버리면서 어떻게 됐죠? 흑돌이 살아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백이 반대로 이어갈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백이 뭔가 다른 수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여기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여기를 옥집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를 먹여칠 때 이쪽 두 점이 단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이 두 점을 살릴 때 흙이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 집을 파워할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그냥 여길 두더라도 여길 끊어가면은 변화도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흙이 그냥 따내던 이걸 나가고 따내던 이 집을 파워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이밍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때 한 가지 배울 점은 이런 거 뭔가 좀 꼭 교환을 해서 확인하고 싶은 충동감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꼭 교환을 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걸 뒀을 때 자충 없이 그대로 백이 여기를 들어가서 이 흑돌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치중 가는 것은 치중이 아니죠. 호구를 쳐서 안형을 확보하려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여기를 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너무 한눈에 들어오죠. 그냥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 안에서 뭔가 뭐 이렇게 입구자 갔을 때 그냥 이렇게만 두더라도 이게 뭐죠? 이렇게만 둬두더라도 이거는 귀곡사로 잡힌 거죠. 빅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초심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다 돌이 메꿔지고 나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둑 룰에서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네, 요렇게 백한테 일방적으로 바둑이 끝나고 나서 패로 잡으러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자연사로 약속이 돼 있는 귀곡사입니다. 자, 이게 한국 룰, 일본 룰이 사실 동일한데요. 요럴 때는 이게 그냥 죽었다고 나오는데, 사실 중국 룰일 때는 오히려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는 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약속된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잡혀있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흙이 그냥 넓히는 것도 안 되는데요. 뭔가 좀 호구를 반대로 쳐보면 좀 되지 않을까요? 백이 여기를 치중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한 집 확보하는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백이 여기를 찝어갑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처럼 이게 될 것 같이 보여요. 단수 치고 나서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랑 차이점이 있죠. 흑돌이 이쪽에 원군이 없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지금 자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뒤로 단수 치게 되면은 흑돌이 어떻게 되죠? 그냥 두 점이 잡혀버립니다. 자, 이때 이게 뭔가 굉장히 오락가락하게 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이걸 두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백이 이쪽을 두고 나서 두면은 되는 게 맞아요. 네, 이건 되죠. 근데 백이 그냥 일선으로 치는 순간 여기에 흙이 원군이 하나가 더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여기를 호구 치는 거, 네, 흙이 이쪽을 호구 치는 것도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제 이거를 두더라도 흙이 이렇게 수순을 바꿀 때 좀 의외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여기 많이 빠집니다. 이쪽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 걸렸죠. 여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이. 그러니까 백은 2점을 따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두면은 한 집이 확보가 됐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백이 술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끊고 나서 여기를 치면은 환격. 따내면 다시 따내서 이거 잡혔는데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백의 혼자만의 술기입니다. 자, 왜냐면 흙이 반대를 끊어가요. 반대를 끊고 단수를 치면은 이거 착각이네. 이거보다 흙이 더 좋은 변화는 없죠. 자, 그래서 말이죠. 다른 수를 다시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는 건 어떻게 될까요? 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읽으셨다면 이것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제는 여기를 호구 쳐가면 백이 여기를 찝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백이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는 뭐 여기를 둬도 되고 이렇게 둬도 둘 다 됩니다. 백한테 찝는 수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집을 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순을 비틀어도요, 어떻게 둬야 되냐면 그냥 뒤로 단수 치면 됩니다. 자, 이게 뭔가 잘 안 보여요.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으면서 실전에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수를 당했을 때. 자, 그래서 잘 안 되죠. 정답이 뭐냐고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수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백이 일단 단수를 치고 나서 말이죠. 이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이 호구 교환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 교환을 하고 물어봅니다, 백한테. 자, 2점을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를 잡았습니다. 잡으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어느 쪽으로 호구를 치더라도 살아갑니다. 여기를 두면 절묘하게 이 교환이 완벽하게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모든 돌들을 깨끗하게 살려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백이 당연히 이쪽을 젖혀가더라도 여기를 둬서 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죠. 이쪽에 2집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좀 더 버텨가는 수가 이걸 뒀을 때 이렇게 찝는 수가 있는데 이게 이쪽 공도만 보면 잡힌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연결하는 것이 선수라는 사실, 백이 손을 빼는 것은 2점이 그대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백은 당연히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탁 해주면, 물론 7번은 아껴도 돼요. 좀 멋있게 두고 싶다, 뭔가 좀 팩감을 남겨놓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서 굳이 이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둘 수 있으니까. 뭔가 백을 좀 여기를 치중을 오게 만들어서 여기를 연결하고 2점을 잡겠습니다. 백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한 집을 더 만들면은 집으로 더 뭔가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함정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먼저 집어가는 수가 정말 묘한데요. 그럼 4번을 반대쪽으로 뒀을 때, 이때가 정말 절묘해요. 여기에서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쪽을 호구 치면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전혀. 백이 그대로 연결해버립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다고 흙이 여기를 끊는 것도 안 됩니다. 그대로 이 2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로 받았을 때는 이쪽을 호구 쳐가지고 백이 치중 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붙여서 자충을 만들어서 한 집을 더 확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백이 뭐 다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응수가 혹시 있진 않을까요? 다른 응수가 뭔가 이런데 이어간다든지 여길 이어간다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확보가 된다면, 자, 그 다음부터는 어느 쪽을 호구를 쳐도 사는 거예요, 그냥. 네, 너무 쉽게 살았죠, 이건. 자, 이게 차이점이 왜 그러냐면요. 이 교환을 없이 처음에 이거를 교환을 해버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들여다보는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이 호구가 반대로 돼 있죠.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게 일단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흙이 여길 두고, 아니죠. 이쪽을 하고 여길 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뒤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두죠. 이 바깥 쪽으로 뒀을 때는 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구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요렇게 말이죠. 그래서 백이 응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흙의 호구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치는 것은, 네, 이건 뭐 이게 선수가 되니까 끊어가고 이제 이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뭐 패로 버틴다고 한들 패 안 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치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이쪽에 호구 결정하는 부분을 보류한 채로 여기를 먼저 물어봐서 백이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호구 쳐가지고 이렇게 숨겨진 한 집을 확보를 하고요. 백이 반대로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입구자를 둬가지고 반대쪽으로 호구 쳐가지고 이쪽 숨겨진 집을 확보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백이 뭔가 좀 이런 식으로 넓혀받는 것은 그냥 여기를 단순하게 선수를 하고 호구를 아무데로나 쳐서 두 집을 확보하면 되는 그런 절묘한 문제였습니다. 자, 모양이 굉장히 좁았는데 의외의 장소에 맥점이 숨어 있죠. 자, 역시 고수는 맛을 아낄 줄 알았다가 상대 응수에 따라서 대응을 해서 살려주는 것이 바로 바둑 고수가 할 수 있는 바둑의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상당히 좀 난해해 보이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그런 재밌는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감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보이기 때문이죠. 보통 일감이 많은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첫 수는 그렇게 많은 수가 가능하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대마를 100대마를 패도 내주지 않고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이런 모양을 보면은 이게 패를 안 내주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젖히는 것이 은근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딱 끊었을 때 단수 한 방이 좋아요. 그럼 백은 안 따낼 수가 없죠. 그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의외로 탄력적으로 흑돌이 잡히지가 않아요. 단수를 쳐도 먹여치고 나면 촉촉수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백이 패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을 강구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냅다 따냈다가는 백이 이렇게 먹여쳐서 패가 됩니다. 그냥 가만히 이었다간 먹여쳐서 모든 돌들이 다 촉촉수로 이쪽을 따내는 수가 또 좋아가지고 오히려 흑돌이 되려 잡혀버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쪽을 따내서 패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패를 내주게 된 이유가 흑이 응수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쪽을 먹여쳤을 때 이렇게 늘어가는 수가 좋아서 지금 백이 다 잡힌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백의 입장에서 좋은 수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끊었던 수가 아주 성급했습니다. 자, 끊었기 때문에 이 단수의 타이밍을 줬죠. 그래서 백의 좋은 수는 이 두 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뒤로 젖혀서 오히려 이 돌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이렇게 선수 행사를 하고 나면은 뭔가 궁도가 부족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알토란이 두 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쉽게도 일감 중에 하나인 그냥 젖혀가는 수는 백의 침착한 대처, 이 뒤로 두는 수 때문에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보고 나면은 그럼 그냥 이쪽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백이 뭔가 응수를 하면 넘어가 버리고요. 자, 이것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서 궁도를 갖추려고 하더라도 여기를 먹여쳤을 때 여기에서 따로 두 집을 만들긴 좀 어려워요. 한 집까지는 가능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이거를 두면은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넘어가면 방금 전이랑 동일한 모양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여기는 다시 보여드리면 다 먹여치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자리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백한테 또 기똥차게 좋은 수가 있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요. 바로 여기를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백의 응수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가 어렵죠. 상대방 수를 읽기 어려운 문제. 일단 여기 두는 것은 바로 촉촉수라서 여기에 한 집이 따로 나고 이쪽에도 지금 집 모양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흑은 여기를 젖혀 밀어가야만 하는데 이 돌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절묘하게 백은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여쳐서 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흑이 이어가는 것은 찌르고 나서 이쪽 먹여치는 거 있기 때문에 어차피 흑은 이 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가 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으면은 이렇게 해서 또 패가 되겠죠.
물론 흙은 애초에 패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7번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미는 것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패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도대체 정답이 어딜까요? 뭔가 이것은 방금 젖혀서 안 됐고요. 뭐 이쪽에서 여기를 뒀을 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고 해서 이렇게 늘어가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을 차단했을 때 일단 여기로 연결하는 것은 영영 없는 수입니다. 100이 칠 수도 있고 입구자를 둘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흙이 결국은 넘어가는 수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100이 이제 지금은 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폴짝 떼어버리면은 이 돌이 지금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입구자를 보여드렸던 것은 이때 단수를 쳐도 되지만 이렇게 입구자를 두면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제압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거야말로 정말 흙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문제의 첫 수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데 두는 것도 있는데 이런 데를 뛰더라도 어차피 여기를 두고요. 이 두 점이 연결할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젖히면은 계속 뛰면은 뭔가 너무 백한테 대고를 주고 살려주게 돼요. 그래서 첫 수는 아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일단은 여기를 밀고 봐야 됩니다. 자, 이거 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100이 끊겠죠. 그러면은 이게 패가 나는 수순이 한 번에 떠오르실 겁니다. 단수 치면은 단수 쳐서, 따내면은 단수 쳐서 계속해서 보이는 패가 되죠. 자, 그리고 밑으로 단수 치는 수가 묘수처럼 보입니다. 100이 여길 이으면은 밀고 들어가서. 자, 이제는 여기가 촉촉수처럼 보이지만 다 받아줬을 때 일단 여기를 그냥 따내는 것은 꼬리만 떼어주게 되면은 100이 두 점을 따내더라도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100이 꼬리를 안 떼주려면은 여기에서 먹여치거나를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따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촉촉수가 안 되죠. 자, 역시 100이 잡혔어요. 자, 그런데 밑으로 쳤을 때 어떤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두는 자리가 지금 급소예요. 따내면은 패가 되죠. 자, 계속 반복하는 동형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급소가 보이셔야 되는데요. 바로 급소 자리가요. 여기를 치중 가는 수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자, 여러 갈래길을 거쳐 오셨는데요. 일단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 제가 안 된다고 방금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고 어떤 수순을 바꿔도 촉촉수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의 최선의 응수는요. 이 돌의 공격을 멈추고 이 두 점을 공격을 하러 가야 돼요. 그게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를 밀어가는 거죠. 자, 밀어갔을 때 일단 넘는 것은 안 되죠. 넘는 것은 이쪽이 촉촉수가 돼서 네, 여기도 걸리고 뭐 양쪽이 다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흙의 최선은 바로 여기를 이렇게 두는 수인데요. 이때부터가 정말 이 문제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자, 얼핏 보면 말이죠. 일단 여기를 두는 것은 이 자체 사활로 그 산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넘어갔을 때 깨끗하게 살아가죠. 패가 안 내는 아까 모양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수순만 다를 뿐. 그래서 100은 여길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이게 얼핏 보면은 자, 어떤가요? 따내면은 여길 둬서 이것은 도저히 수상전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흙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근데 100이 따내고 보니까 맛보기예요. 뭐가 맛보기죠? 여기 먹여치는 것과 여기에 지금 한 집 내는 게 맛보기입니다. 자,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일단 있는 것은 여기 한 집 확보하게 되면 100이 너무 깨끗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잇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파워를 합니다. 그럼 100이 뭐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먹여쳐야 돼요. 그러면 따냈을 때 먹여쳐서 꼼짝없이 흙돌이 잡혔는데 수순을 더 따라가야 됩니다. 자, 중간에 포기란 없어요.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내고요. 단수를 칠 때 잡힌 것은 맞지만 가만히 이어갑니다. 따낼 때 따내고 보니까 끊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럼 칠 때 따내서 여기 집이 안 나죠? 뭔가 사석작전을 이렇게 하더라도 따내면은 따냈을 때 여기가 옥집이 되죠. 정말 절묘하게 100대마가 모두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런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 이 수 미는 수를 하나 진행을 해놓고 해도 사실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쳤을 때 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여기를 치는 수를 발견을 해야만 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백의 입장에서 일단 응수가 상당히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돌을 빼놓고 보면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나도 사실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 돌들을 빼고 한번 원리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 돌을 빼고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적의 급수는 완벽하게 나의 급소가 들어맞죠. 자, 그리고 백의 공격 방법이 두 점을 잡으면은 그냥 이 돌이 이렇게 이 두 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걸 뒀을 때 이쪽을 잡으러 오면은 이게 자체로는 해결이 안 돼요. 따내면은 젖혀서. 그리고 여길 늘더라도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따낼 때 막아서 흙이 해결이 안 되는데 절묘하게 이게 넘어가는 수를 깜빡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돌이 안 놓여 있단 말이죠. 안 놓여 있다면은 이 7번을 지나치기가 은근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쪽을 치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절묘하게 이쪽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여기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만약에 수순을 비틀어도 먹여치면은 먹여치는 대로 다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런 수를 두면은 그냥 따내서 해결을 해버리고요. 흑돌이 그냥 살아가 버렸죠, 이건.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두 점을 따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잘 참고 기다렸죠. 요 집을 이렇게나 뭐 이렇게 파워를 하면은 단수를 치더라도 연결, 따내면은 끊어서 이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멋있게 백도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평소에 제가 내던 저희가 풀던 문제보다 좀 첫 번째 수의 그 경우의 수가 많았던 만큼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이번 문제도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재밌고 그런 절묘한 맥점 문제이자 또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흑대마가 모두 안에 갇혀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한 집은 확보가 돼 있는데 나머지 한 집은 도저히 만들 만한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죠. 자, 그런데 흑에게는 이제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백의 이제 모양을 보면은 뭔가 완벽한 듯 하면서도 그냥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전혀 결함이 없는 모양인데 이쪽에서 결함을 만들어내서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환상적인 수순을 만들어서 이 흑대마를 구출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일단 결함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 하나, 둘, 셋, 네 군데 정도로 있는데 이따 하나하나를 한번 뜯어가 본다면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쪽을 단수를 치면 마땅한 수는 없습니다. 백이 이렇게만 쳐준다면 이건 늘어가지고 양자충으로 이건 백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절대로 백이 단수를 쳐서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뭐 여기를 쳐도 안 되고요. 딴에서 안 되고 당연히 이쪽을 쳐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일단 아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쪽을 끊는 것도 여기를 연결하면 단수 치고 있고 일단 뭐 특별한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을 먹여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이쪽을 먹여치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맥점이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디부터 두고 싶으신가요? 일단 여기서 제일 가장 하고 싶은 첫 번째 수 바로 단수를 치는 겁니다.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쳐갑니다. 그러면 백이 이었을 때 막상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를 끊자니 밑으로 단수를 쳤을 때 뭔가 수가 될 듯 하면서도 이쪽을 따내서 아무 수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두는 것도 따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뭔가 양완격을 노리려면 이런 수를 둬야 되는데 한쪽을 먹여칠 때 이어버리면 역시 이것도 아무것도 성립이 되지가 않죠. 반대쪽으로 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좀 단수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백이 3번으로 여기를 먼저 먹여치는 수가 좀 기가 막힌데요. 백이 따내고 단수치고 이걸 뒀을 때 여기를 딱 끊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양완격 콤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죠. 자, 백이 따내면 그대로 따내서 이건 백돌이 전부 잡혀버리죠. 그렇다고 여길 따내는 것도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뭔가 그 전에 백이 8번으로 여기를 두는 것은 자, 이것은 일단 흑이 넉 점은 버리지만 여길 잡았기 때문에 지금 대마를 살려서 성공입니다.
자, 그럼 뭐가 백이 지금 단단히 잘못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8번으로 그냥 이렇게 단수 친 수가 의외로 지금은 굉장히 경솔한 수가 됩니다. 양완격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양완격을 내주지 않는 이 꼬부리는 수가 정확한 응수가 됩니다. 흙이 먹여치면 따내고요. 또 먹여치면 따내서 자, 이렇게 바로 두 집이 나버려서 수상전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흙돌이 잡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요 변화를 경험을 하고 나면은 뭔가 좀 뭐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좀 다른 수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요때 또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여기를 치중 가는 게 좀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자, 이건 무슨 뜻이죠? 그렇습니다. 백이 이거를 이어주면 그때 이걸 쳐도 되고요. 쳐서 이거를 석점을 이렇게 돌려치는 것은 지금 가능하지가 않죠. 사석작전을 해도 지금 흙이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꼭 이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이 수가 나이스 타이밍. 왜냐면 백이 여기를 늘면 이 돌이 잡혀버리죠. 그래서 지금 백이 이 석점을 잡을 때 이렇게 두고 따낼 때 여기를 따내면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거 좀 조심해야 될 게 9번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손을 빼버리면은 이거는 백이 이렇게 여기서 먹여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또 패가 납니다. 자, 그래서 흙은 받아주는 게 맞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살아줘서 완벽하게 지금 돌을 살렸죠. 자, 그러면은 백이 뭔가 좀 응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있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것은 이제 치고요. 이어야 되는데 여길 끊어가지고 백 대마가 전부 잡혀버립니다. 완전히. 자, 이것도 뭔가 좀 사태가 좀 심각해졌죠. 자, 그 이유가 이게 의외로 잘 안 보여. 이런데 상대가 치중해오면 막막하거든요. 이렇게 호구 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치면요. 여길 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치면은 이어가지고 반대로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이걸 또 먹여치고 하면은 이건 그냥 바로 따로 떨어진 두 집이 나버리죠. 자, 이래가지고 이것은 지금 흙이 되지가 않고요. 자, 요때도 지금 흙이 은근히 또 까다로운 수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은근히 까끌까끌합니다. 이걸 이어는 걸 기다렸다가 이걸 치고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이런 함정에 딱 걸리곤 하는데요. 자, 이유가 지금 백이 응수를 잘못하는 순간 바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3번을 뒀을 때 이렇게 따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먹여치고 이렇게 사석작전을 했을 때 여기에 한 집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 치중 가는 것도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백의 호구 대처가 좋아가지고 막상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면은 뭔가 백이 여기를 뒀으니까 이렇게 치중 가는 게 좀 있을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건 끊어가지고 바로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뭐 백이 너무 터무니없는 응수죠. 백은 당연히 여기를 이어가는데요. 자, 끊고 나서 이거를 뭔가 사활을 공략하자니 지금 궁도도 너무 말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상전을 들어가자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그냥 이었을 때 아무 응수가 없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좀 잘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는 환상적인 수순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여기를 하나 끊어줍니다. 자, 그리고 백이 여기를 이었죠. 여기에서부터 한번 보시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변화도를 따라가 보면 이걸 치고 나서 끊었을 때는 백이 어떻게 뒀죠? 그렇죠. 여기를 단수 쳤죠. 그러면 이때 흙이 어떤 걸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흙이 지금 3번으로 먹여쳐 갔죠. 그리고 나서 단수를 쳤더니 이제는 끊으니까 이걸 치는 것이 양완격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복습해보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치는 것과 먹여치는 것을 보류한 채로 그대로 여기를 하나 끊어줍니다. 자,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백은 밑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길 쳐도 말이 안 되고요. 그쵸? 뭐 이쪽을 이렇게 막아도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너무 쉽게 살기 때문에 이거를 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기다렸다가 그때 이렇게 먹여치는 거예요. 그러면 백은 5점을 살릴 때 그때 여기를 두면은 백이 욕심부리다가 전체가 다 잡히게 됐죠. 그러니까 백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국을 이어나가야죠. 이쪽은 그냥 이쪽이 촉촉수로 잡혀있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자, 물론 그 전에 좀 더 봤으면 좋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 부분이 흙이 수순을 바꾸면 되지 않냐. 여기를 먼저 끊어서 혹시 여기를 잇는 것은 뭐 흙이 이렇게 늘어도 되고요. 뭐 입구자를 가고 잡을 수도 있고요. 맞는 말입니다. 여기를 먼저 끊고 나서 키포인트는 이걸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 두고 그 다음 먹여쳐가지고 단수를 치면은 확실하게 백도를 제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수순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 게 여기를 먹여치는 것도 되지 않느냐. 네. 왜냐면 이것을 따내는 거는 바로 석점이 잡혀버리고요. 뭐 여기를 안 받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백이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 놓고 둬도 되지 않냐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키포인트는요. 이 지금 근데 조금 정교한 수순은 사실 이럴 때는 그래도 이걸 먼저 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백이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이걸 포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그 수를 읽었을 때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팩감을 좀 아껴 놓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걸 먼저 먹여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걸 끊을 때 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치고 여기를 끊던, 먼저 끊고 여기를 치던 이거를 해주고 여기를 먹여치는 콤비네이션을 봐주시면은 이 대마를 살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엄청난 수읽기 능력을 갖추셨다고 자부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정말 절묘하고 재밌는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흑대마를 살려내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